자, 경찰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. 그것도 뭐 조폭과의 전쟁도 아니라요. 바로 술에 취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주폭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. 아니, 주폭, 그러니까 주치폭력 이 얘기인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길래 지금 경찰이 전담팀까지 만들었다고요? 보통은요, 우리 주치폭력, 조직폭력 아니고 주치폭력으로 감옥 가는 사람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? 보니까요, 평택 지역에서만 이 주치폭력으로 구속된 사람이 21명이나 됐다고 합니다. 영상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자, 경찰 폭행도 서슴없습니다. 저 고양이 티셔츠 입은 남성은요, 지금 보면은 경찰 몸에 달린 바비캠에 찍힌 영상이에요. 지난 6월 벌어진 일인데 새벽입니다. 한 40대 남성이 평택의 한 상가 거리에서 교제 폭력으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한테 욕설을 하고요. 또 이마로요, 경찰관의 인중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. 근데요, 이 남성 붙잡고 보니까요, 자, 폭력 조직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범행 당시에도 범죄단체 활동 때문에 재판을 받던 중이었는데 저렇게 술에 취해서 경찰까지 폭행을 해서 지금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도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저게 경찰의 그 몸에 있는 바디캠으로 지금 찍힌 영상이라는 거예요. 저 정도로 지금 달려든다는 건데, 경찰한테. 자, 그러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한테 저렇게까지 들이받을 정도면은 이 주치폭행 이런 게 일반 시민들한테는 얼마나 피해가 심각할까 싶기도 해요. 네, 실제로 이렇게 무고한 시민들도 이런 주치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. 이 영상이 있습니다. 이 택시에서 주치폭행이 발생이 된 영상인데 지금 바로 보시는 영상인데요. 지금 뭔가 흔들흔들거리잖아요. 이게 뭐냐면 실내 등이 이미 다 부서진 상태였습니다. 그 정도로 주치폭행이 심각했던 건데요. 이 장면은 5월 11일에 평택에 있는 택시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. 이 택시기사를 멱살을 잡고 폭행을 하는 장면인데요. 이 택시기사가 살려달라는 목소리까지 이게 외치기도 합니다. 네, 신고를 받고 이 남성 결국에는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가 됐는데 이 유치장에서도 가림판을 100여 차례 걷어차고요. 머리로 들이받을 정도였다는데요. 알고 봤더니 이 주치폭력을 행사했던 이 남성 당시에 공무집행 방해로 혐의로 실형을 선고를 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상태였다고 합니다. 아니, 근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게 더 놀라운 게 반년 동안에 주치폭력으로 구속된 사람이 한 21명인데 그 가운데 이 폭력 평균 전과가 13범이 된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전에도 폭력을 휘둘렀던 사람이 이거 계속 또 휘두른다 이 얘기예요? 네,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된 사람이 21명인데요. 이들의 평균 전과는 21범이었고요. 폭행 전과만 따졌을 때는 이 평균 13번이었습니다. 이 법률 실무에서 사실은 폭행의 습성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. 이 습성이 있는 사람이 계속 폭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런데 주치폭력에 대해서 사실 실무상으로는 이때까지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는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술이 깨고 나면 정상으로 돌아오면 또 잘못했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은 구속을 수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주치폭력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주치폭력 전담팀이 만들어져서요. 이제는 뭐 이전에 범죄 경력이 있는지 그리고 뭐 집행유예 기간인지 아니면 다른 수사 중인 사건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일단 상습성이 있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. 자, 그런가 하면요. 오늘 아침에 또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. 뭐냐면 모두들 아마 깜짝 놀라셨을 텐데 서울 천호동에서요.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. 자, 그 현장 한번 가보도록 하죠. 자, 이곳입니다. 이곳이라는데 일단 이 순간에 막은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. 대체 누굽니까? 용감한 한 시민이었습니다.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이요, 천호동의 한 재개발 조합 사무실이었거든요. 이 피해자가 흉기 난동을 벌인 다음에 한 여성을 또 흉기를 들고 막 쫓아가던 와중이었는데 저 카키색 양복을 입은 한 용감한 시민이 이 남성이 쫓아가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달려들어서 이 피해자를 제압한 겁니다. 그래서 다행히 그 여성이 현장에서 도망을 갈 수 있었습니다. 이후에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. 이미 사무실 2층에서 또 피해자 3명이 다친 채 발견이 돼서 병원으로 이송이 되기도 했어요. 3명의 피해자가 다쳤군요.
왜 그런 겁니까, 그러면? 일단 저 지금 범행이 벌어진 장소가 어디냐면 예. 천호동의 한 조합 사무실이었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조합장 자리를 두고 이런 다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일단 이번에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이전 조합장이었고요. 예. 지금 이 피해자 3명이 모두 조합원입니다. 그러니까 조합과 관련해서 싸움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. 특히 이 흉기난동 피해자인 50대 여성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조합의 사무장이거든요. 예. 그래서 아무래도 조합을 두고 싸움을 나는 건데 결국에는 이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이 남성을 현행범 체포를 했고요. 그리고 지금 범행 동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처벌이 가볍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영상 잠깐 봤지만 피해자가 목에 지금 이 자상을 입었거든요. 예. 이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경찰에서는 특수 상해로 갈 것이냐 아니면 살인 미수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의 의율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 피해를 입힌 이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네. 사실상 이 법의 적용 법조가 달라지는데 그래요? 이 목이란 부분은 굉장히 자칫하면 사람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되게 굉장히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목을 자상을 입혔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살인 미수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. 네, 또 이렇게 오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.